아빠와 엄마는 달랐어요. 아빠이기 이전에 남자라는 본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남자는 목적성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해지면 바로 반응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발휘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반응이 크면 클수록 감정 컨디션이 빨리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성이 강한 아빠들에게는 결과에 반응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놓치기도 하고 내 컨디션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목적에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아빠의 효과를 찾아보면 엄마에게는 감성을 배우고 아빠에게는 이성을 배운다는 결과를 접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전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아빠들은 문제를 인식하면 해결할 생각에 몰두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아이의 상황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과정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빠의 상태를 고려하기.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좋은 부모의 역할에는 자녀의 이야기 공감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빠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바로 자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지 나의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들어줄 수 있는 컨디션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적성에 민감한 남자이기에 자기의 상황에 놓인 일에 집중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챙기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빠의 감정 추스르기. 감정을 추스르기를 시작해봅시다.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나아지나요? 효과는 있겠지만 감정이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나의 문제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교육학의 귀인이론을 접목해 보겠습니다. 귀인이론을 쉽게 설명해보면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나는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 왜 짜증났지? 내가 상황에 왜 반응했는지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뇌과학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자극받는 뇌가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반응하고 반복하는지 나의 경험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감정 컨트롤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챙기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즉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빠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는데 아내와 자녀를 챙기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파악해서 감정 추스르기를 시도합시다. 아빠의 머릿속에 담겨진 생각. 우리는 헌신이라는 키워드와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희생만을 강요했던 거죠. 지금의 아빠들과 여러분의 아빠들은 살아오면서 감정 표현은커녕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생각해보면 자신의 선택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자녀에게 보상되는 개념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선택 행복 추구권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인적 요구의 선택 보상이 아닌 주변 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보상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 희생이 아빠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 이외의 가족만을 위한 보상이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을 좋게 전환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적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여행 가고 싶다가 아니라 누구랑 아니면 나 혼자 어디를 가고 싶다. 가서 무엇을 하고 싶다. 등등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쓰는 순간 나의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지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나만 적지 마시고 10개 정도를 적어보시면 좋을 듯 해요. 자신이 기분 좋아지면 다른 이에게도 기분 좋은 감정을 보여주고 전이시켜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저는 항상 기분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 후에 실행 가능한 것을 분석해서 실천해 봅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 또한 나의 기분과 가족에게 더 좋은 아빠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아빠의 호르몬. 혹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면 사람은 더 건강해집니다. 걷기나 명상을 통해서도 분비가 됩니다. 이런 기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주 한두 잔 먹는데 기분이 좋다 하면 세로토닌이 도는 거랍니다. 소주를 과하게 먹고 기분이 좋은 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순간이죠. 이 엔돌핀은 마약과도 같아서 한번 자극을 받으면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분비된다고 합니다. 기분의 절정에 엔돌핀이 돌아서 그런지 아빠들의 만취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은 세로토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자주 분비될 수 있도록 유지한다면 아빠들은 더욱 건강해지겠죠. 세로토닌을 전이시키는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자극적입니다. 그 예로 과학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파민이 발생하는데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아빠들의 심리 상태가 흡연의 습관을 더 자극하는지 모르겠습니다.